안중근 의사 112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저나 여러분들 심경이 지금 어떠실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엽에 여순 감옥을 찾아보러 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갇혀 계셨던 감옥을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사셨던 그 뜻에 충실히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를 처형한 다음에 그 시신을 찾아볼 수 없도록 역사가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일제,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도 그대로 잇고 있는 일본의 지배 세력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순 감옥 앞에 세워진 안 의사의 의거를 추모하는 중국의 주울레 총리의 추모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그 의거가 잠자고 있던 중국 인민의 의식을 깨워서 동아시아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항일 의거를 일으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의사의 의거를 앞으로도 길이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울레 총리는 현대 중국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안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추모의 글을 여순 감옥 앞에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울레 총리의 그런 동아시아 평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놓은 그 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했던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동맹을 추구해야 된다.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 동맹에 한국이 참여해야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안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중국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중국,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협력해야 되고 일본 안에 있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싸울 사람들도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시대, 그
후배들인 우리들이 겨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저는 전쟁 사태가 벌어지고 한반도에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모두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불안을 드러내듯이 북한에서는 ICBM을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ICBM을 쏘아 올리고 또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가 심화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하여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8년도엔가도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손의 씨가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어요. 그때도 한참 68년에 김신조 사건이 미 정보 수집함인 후에블로호가 납북이 되고 EC-121이라는 미국의 정보기가 북한의 미사일에 의해서 떨어져서 한반도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큰 위기감이 조성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손의 주필은 일면에 실린 주필 논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군이 다시 들어올 텐데 나는 총을 들고 북한과 싸워야 될지 일본과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다 그걸 주필이 논설이라고 썼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느꼈던 것과 같은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가 지난번 후보 시절에 했었을 때 느꼈던 그 갈등, 그 불안감을 그때도 느꼈었어요. 조선일보의 선의 주필서부터 이어지는 이 국민의힘까지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한국 극우 세력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반도 분단, 한반도 전쟁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을 다시 여기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아주 집요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이사를 추모하고 저분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그런 일들과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북이 자기들의 자위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런 것에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도 지난 70여 년 동안 분단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남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북의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해체해가는 그런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무력 다짐으로 저기를 무릎을 꿇려서 북을 해체시켜서 공격해서 그러겠다면 그쪽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인내심 있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을 유도하려고 했고, 그랬던 노력이 앞으로도 비록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이끌어 가더라도 그런 한반도 평화, 전쟁을 막는 노력은 보수 정권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다시 진출하려는 것을 용납하려는 그런 태도로 나라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한의사의 동아시아 평화 노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이 다시 옛날에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그 야욕이랄까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북과의 그런 대결을 위해서 일본군을 여기 다시 들어와도 좋다,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다시 그 68년도의 선의 주필의 그런 생각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은 국민의 선택으로 이제는 정리해 나가야 될 텐데, 이번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그런 일을 정리해 나가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112년 안중근 의사의 이 추모일에 힘들어도 우린 그런 길을 또 가고, 안충석 신부님 말씀대로 좀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이사님께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생각하고 살고, 우리 안에 일본군을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사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충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